여러분 안녕하세요. 보험 해결사 이담규입니다. 보험 하나를 가입해도 따져볼 거 다 따져보고 가입을 해야 합니다. 보험료, 보장 내용 또 만기까지 다 따져봐야 나중에 후회하는 일 없거든요. 여러분을 위한 깐깐한 보험 전문가 지금 0220-4949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보험 고민 책임질 든든한 두 분 나와 계시는데요. 김범록 전문가, 이창현 전문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여러분의 보험 고민 말끔하게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0220-4949로 지금 전화 주세요.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일, 리얼 보험 드라마 오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험 드라마에서는 보험 가입의 원칙, 이게 왜 중요한지 알 수 있다고 하는데요. 친구의 권유에 따져보지도 않고 덜컥 가입한 보험,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지금 만나보시죠. 왜 이렇게 시끄러워? 뭐야? 뭐야 이거? 우와, 이거 정말 군대에서 맡던 익숙한 향기야. 어떻게 여자 방에서 이런 냄새가 날 수 있지? 어떻게? 더한 향기라도 맡게 해줘? 누나, 제발 좀 씻기라도 좀 해. 며칠째 집에 있다고 지금 안 씻는 거야. 냄새. 누구 좋으라고 씻어? 물 낭비에 화장품 낭비에 경제적인 소모가 얼마나. 야, 됐고 그 핸드폰 문자 왔던데. 지영이? 지영이만 그 공부 잘하고 예쁜 누나 아니야? 지영이? 걔가 웬일이지? 여보세요? 지영아. 보험? 왜? 아직 보험들 여력이 없는 거야? 아직 그럴 여유가 없겠다. 그치? 내가 실수했네. 내가 큰 실수를 했어. 난 네가 보험하는 게 놀라워서 그런 거지. 어떤 거? 야, 한심하다 한심해. 하필이면 거기서 미끄러져서는. 이래서야 한동안 알바도 못 뛰고. 아! 맞다! 보험! 나 100만 원짜리 보험 든 게 있었어! 전화해봐야겠어. 여보세요? 오랜만이야. 저번에 나 들었던 보험 혹시 골절 보장 안 돼? 상해는? 암은? 다 안 돼? 야, 그거 종신보험이잖아. 뭐? 종신보험? 나 죽어야 나오는 그 사망보험? 누나는 그러니까 좀 제대로 좀 알고 보험을 들지. 도대체 바보같이 왜 그랬어? 잘 읽어볼 걸. 나는 그런 건지 몰랐지. 죽어서 받는 건지 몰랐지. 네,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요. 무려 100만 원짜리 보험을 친구 권유에 덜컥 가입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종신보험인 것도 모르고 가입한 건 좀 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보험 해결사 가족처럼 친구의 권유, 주변 지인들의 권유에 덜컥 보험 가입하는 경우 많다고 합니다. 전문가님 진짜 그런가요?
예전부터 보험을 가입하게 된 것들이 네. 본인이 알아서 가입하신 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죠. 다 이제 그 지인들의 권유, 그다음 내가 이제 보험에서 들어갔으니까 하나 가입해줘 이제 이래서 가입을 하시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 새로 이제 시작하시면서 이제 보험을 권유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보험을 뭐 지인분한테 가입했다고 해서 나쁜 보험이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새로 시작하신 분들한테 가입하는 보험은 네. 그 신규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어쨌든 그 보험에 대해서 전혀 모르겠죠. 잘 모르시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본사나 어떤 교육 시스템에 있는 거에서 이제 교육을 받고 이 상품을 파세요 하고 이제 팔다 보니까 이게 과연 고객한테 맞는 보험인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네. 이런 경우도 다 이제 뭐 때문에 이제 판매를 하냐면 다 자기 실속을 위해서 이제 판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보험에 대한 거를 가입하실 때는 내가 정말 지인한테 권유를 받더라도 이 보험이 정말 나한테 맞는 보험인지 혹은 내가 필요한 암보험인지 질병보험인지를 꼭 한번 체크해보고 가입하시는 게 정말 좀 필요하다고 좀 추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보험은 믿고 그냥 맡기지 마시고요. 스스로 하나하나 좀 따져보고 가입을 하셔야겠습니다. 지금 보험 드라마에서 다른 보험 하나도 없는데 덜컥 종신보험만 먼저 가입을 했거든요. 보험 가입의 원칙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씩 좀 정리해 주신다고요? 일단 상해보험, 질병보험의 가장 기본이 되는 보험은 네. 실손 의료비 보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일 기본이요. 그렇죠. 네. 범위도 가장 넓고 케이스도 가장 많고 거의 대부분의 질병사고 그리고 상해사고 등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게 실손보험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실손보험 없이 그 위에 어떠한 보험을 가입을 한다고 한들 가장 기본이 안 돼 있으면 모래성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실손보험만 있는 분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일단 실손보험, 실제 손해본만큼만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내가 냈던 병원비보다 더 많이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뭐 암 진단, 뇌 진단, 심장 질환 이런 큰 진단을 받게 되시면 일을 못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진단비 보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일단은 저희가 근데 진단비 보험은 또 문제가 한 번만 주고 끝나는 보험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수술비를 반복해서 받을 수 있는 수술비 보험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가입한 보험이 수술비가 한 번으로 주고 끝나는지 여러 번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뭐 수술 잘 받으시고 완쾌가 되시면 좋겠지만 몸에 장애가 남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가 남게 되면 이제 상해 후유장애, 질병 후유장애 이런 후유장애 보험금이 있으면 내 장애에 대한 그 보장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진단비, 수술비, 후유장애 보험금을 미리 좀 챙겨두시고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이렇게 기본이 되는 실비, 진단비, 수술비, 후유장애를 다 가입하시고 나서 하셔야 되는 게 가족들을 위한 사망보험, 뭐 종신보험이 됐든 정기보험이 됐든 이런 사망보험금은 제일 마지막에 준비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단순히 종신보험을 뭐 만기 때 100% 돌려받는다 아니면 연금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해서 사망보험금에 너무 큰 돈을 투자하는 거는 좀 잘못 보험을 가입하신 것 같습니다. 아, 네. 일단 보험 가입의 원칙을 차근차근 알려주셨는데요. 누가 뭐라고 해도 실손보험 가장 기초가 되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진단비, 수술비, 후유장애, 사망보험까지 이렇게 차근차근 준비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종신보험이 가장 마지막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종신보험부터 가입을 했으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처음 가입할 때 실수를 하게 되시는데요. 종신보험 외에도 좀 주의해야 될 보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특히 직장 초년생분들 같은 경우가 이제 문제가 네. 가장 많은데요. 왜 그러냐면 직장 초년생들 같은 경우 20대 분들이 많은데 그 보험을 다 누가 가입해 줬냐 보시면 우리 부모님들이 부모님께서요. 그리고 아는 이모님, 뭐 아는 삼촌 이렇게 가입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보험료는 이제 실질적으로 성인이 되고 취업하다 보니까 내가 내는데 그 보장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부모님이 가입해 준 보험이라고 해도 그 내용을 좀 내가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리고 내 급여 적정 수준에서 한 거의 10% 정도면 적정하다고 봅니다. 아, 10%요? 네네. 근데 10%도 네. 직장 초년생들 좀 많은 금액이고요. 한 네. 7%에서 8% 정도가 적정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봐야 되는 게 나이가 어린 이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갱신보험을 너무 많이 특약을 갖고 가게 되면 앞으로 나이가 먹으면서 갱신되면서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보험을 좀 활용을 해서 비갱신으로 특약을 좀 전체적으로 좀 많이 갖고 갈 수 있는, 그리고 전체적으로 많이 갖고 가는 것도 평균적인 이상을 갖고 가는 것보다는 가족력을 좀 파악해서 철두철미하게 내가 좀 갖고 가시는 게 좀 좋고요. 네.
그리고 내가 저축으로 이 보험을 가입한다. 저축으로 어떤 이게 보험으로서 저축을 준비하겠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납기를 최대한 짧게 하세요. 5년 납, 7년 납을 하시고 거기에 추가 납을 하시게 되면 보험회사에서는 굉장히 싫어하는 그러다 보니까 네. 어떻게 돼요? 나한테 굉장히 이득이 되는 그런 상품으로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보험료 설정을 할 때 내 수입의 8%에서 10% 정도가 적정하다라고 추천을 해주셨고요. 납입 기간은 짧게 가져가라라고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죠. 그런데 보험 가입 전에 주의해야 될 사항 이렇게나 많거든요. 그럼 보장성 보험 어떻게 가입해야 좋은지 좀 추천을 해주신다면요? 일단 돈만 많으면 네. 보험을 많이 가입하시는 것도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겁니다. 그건 그렇죠. 하지만 보험은 유지를 하지 못한다면 네.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낼 수 있는 적정 금액을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내 소득의 10%를 넘지 않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내 소득의 20%, 30% 이렇게 너무 많은 보험료를 내고 있다. 그러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많이 듣는 얘기가 예전 보험이 무조건 좋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아, 그런가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보험 10년 동안 유지하는 비율이 약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90% 정도의 보험은 없어진 보험이라는 거고요. 네. 그중에서 좋은 보험 10%만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 남아있는 10%만 보고 옛날 보험은 좋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TV나 인터넷을 보면 다들 잘생기고 예쁘고 하지만 현실은 저처럼 못생긴 사람이 더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과 실제는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예전 보험이 무조건 좋다 이런 생각은 좀 버리시고 예전에 할 수 없었던 뭐 진단비들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유사암 진단비, 그리고 심혈관 진단비, 뇌혈관 진단비 이런 것들은 예전에 가입할 수 없었던 보험들이니까 이런 것들을 좀 자주 잘 챙겨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보험 해결사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네. 30세까지는 어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늦기 전에 네. 어린이 보험으로 대비를 하시는 것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전 보험이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렇게 보험 가입의 원칙이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거든요. 20대 말고도 중장년이나 또 고령층은 어떻게 보험 가입해야 되는지 추천을 해주신다고요? 40, 50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네. 첫 번째 우리가 가족력을 좀 파악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그 지출이 굉장히 많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자녀들도 있게 된다면 가족력을 파악해가지고 다른 모든 특약을 다 넣고 가면 굉장히 좋겠지만 정말 나한테 필요한 특약만 필요한 것만 딱 집어서 가입하시는 게 추천을 좀 드리고요.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가장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기존에 대출이 얼마큼 있지? 이런 걸 좀 계산을 해서 사망보험금을 준비하시는 걸 좀 추천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정말 부재 시에 내가 정말 잘못됐을 때 그때 내가 정말 이 대출금에 대한 거를 상환이 안 된다면 남아있는 가족들한테 이제 피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네. 체크를 하시고요. 그리고 직업에 따른 부분을 꼭 한번 체크하셔야 돼요. 왜냐면 내가 위험한 일을 하지 않는데 굳이 상해보험을 많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정말 일에 대한 급수에 대한 부분처럼 꼭 그것도 체크를 하고 요 세 가지는 꼭 체크를 하시는 거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60대 이상의 이제 고령자분들 계세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유병자분들이 많으실 연령대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비갱신 상품도 물론 이제 중요하겠지만 20년 갱신, 20년 동안 이 보험료가 변하지 않고요. 그리고 30년 갱신, 30년 동안 보험료가 변하지 않는 이런 이 장기 갱신 상품을 좀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좀 추천을 좀 드리고요. 네. 특히 진단비하고 수술비를 어떤 거를 더 많이 갖고 가냐 이제 비교했을 때는 진단비가 수술비보다 굉장히 좀 비쌉니다. 그래서 네. 진단비 적정 수정 넣으시고 회당 수술 그리고 앞으로 할 때마다 수술비를 계속 지급하는 이 수술비를 좀 폭넓게 갖고 가시는 편을 좀 많이 좀 고려하시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중장년, 고령자를 위한 보험 꿀팁도 알려드렸는데요. 이렇게 보험 드라마로 보험 궁금증 풀어봤습니다. 내 가족을 위한 든든한 보험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보험 해결사로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험 톡톡톡 시간 이어집니다. 오늘은 실손 의료비 보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실손 의료비 보험 매번 하나하나 청구하기 너무 귀찮으신 분들 많으시죠? 저희가 하나에 몰아서 청구하는 방법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 생기신다면 02-2000-4949로 지금 전화주세요. 안녕하세요. 보험 전문가 전종인입니다.
방송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보험금 청구하실 때 쉽지만은 않죠. 뭐 어떤 서류 보완해라, 아니면 뭐 보험금 지급 좀 미뤄지는 경우도 있고,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안 주려고 또 조사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 방송에서 보면 뭐 청구 관련된 얘기는 잘 안 하죠. 저희 보험 해결사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렇게 청구 관련된 것도 제대로 알아가실 수 있게 저희가 좀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자, 실비 청구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이 실손 청구를 좀 더 쉽게 명확하게 청구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 점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실손 의료비 보상 청구 한 번에 몰아서 해도 될까? 내가 여태까지 병원에 갔다 온 거,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1년에 뭐 매주 몇 번씩 통원을 쭉 했는데 이 영수증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전부 다 있는지 헷갈리잖아요. 어떻게 발급받아서 청구를 하면 될까요? 자, 사연이에요. 실손의료비를 병원 갈 때마다 보험금 청구한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뭐 식도염 관련된 것 때문에 지난 1년간 내과를 자주 가셨다라고 하네요. 뭐 감기도 있고 다른 것들로도 이렇게 가셨는데 뭐 약제비도 꽤 되고 하는데 여태까지 실비 청구를 또 한 번도 안 하셨다고 하네요. 1년치 병원비 대충 계산해 보면 약값은 한 30만 원, 병원비 진료비가 많이 나와서 한 50만 원 정도. 1년치 진료비가 50만 원이면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일단 자, 원래 병원에 갈 때마다 서류를 받아서 매번 청구하는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아니면 1년치를 한꺼번에 청구하려면 또 뭐가 필요한지 또 궁금하다라고 하시고 여태까지 약국 영수증은 한 번도 모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자,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자, 우리 실손 청구를 하실 때 이렇게 이제 영수증을 받아오시죠. 받아오시면 영수증, 이게 이제 진료비 영수증이에요. 뭐 이제 외래 영수증도 있고 입원 영수증도 있는데 그날 결제하시고 받으시는 영수증은 동일합니다. 자, 영수증 상에 보면은 급여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비급여 부분이 있죠. 급여 부분은 뭐죠? 의료보험공단에서 해당이 되는 부분. 그러니까 의료보험공단에서 일부분 해주고 내 본인 부담금이 조금 남게 됩니다. 비급여 부분은 선택진료예요. 의료보험에서 안 해주는 것들이죠. 그래서 내가 실비가 없다면 비급여 부분은 전부 내가 내야 돼요. 근데 내가 개인 실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 비급여 부분도 내가 청구해서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실손을 가입을 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이 비급여 선택 진료를 내가 청구해서 받기 위해서 좀 가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급여 관련된 부분이 내 부담이 많아지니까 이거를 청구를 하기 위해서 실비도 꼭 필요하다. 자, 어쨌거나 이건 이제 진료비 영수증이에요.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에 뭐 10만 원 미만 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진료비 영수증만 가지고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험사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금액이 10만 원 미만 건인 경우는 이 영수증, 진료비 영수증만 가지고 청구가 가능한데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 넘어가게 되면은 이 진료비 영수증, 계산서 영수증 플러스 세부 내역서를 달라고 합니다. 세부 내역서. 많이 들어보셨죠? 진료비 영수증 그리고 진료비 세부 내역서. 그러니까 금액이 커지게 되면은 뭐 물론 이 영수증 상에 어떠한 행위들이 들어갔는지 나오기는 하지만 뭐 정확히 어떤 약이 들어갔는지 어떤 치료가 정확하게 어떤 검사가 들어갔는지 이런 것들은 진료비 영수증에 세부 내역이 없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좀 올라가게 되면 진료비 세부 내역서도 꼭 첨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뭐 병원비가 좀 많이 나왔다 그러면은 항상 진료비 영수증 받으실 때 세부 내역서도 꼭 같이 발급을 받으셔라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까 같이 진료비 영수증 같은 경우에는 그날 내가 받은 거고요. 이거를 내가 그날 모았다 그러면 한꺼번에 청구를 하실 수 있겠지만 병원에 다닌 횟수가 많다라고 하면은 뭐가 빠졌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영수증, 진료비 영수증이 없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병원에 가셔서 이렇게 진료비 납입 확인서를 한 번에 끊으실 수가 있습니다. 진료비 납입 확인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작년 초부터 올해까지 병원에 갔다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까지의 진료비 납입 확인서를 달라고 요청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갔던 날짜별로 해가지고 전부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진료비 납입 확인서에는 뭐 이제 급여 부분, 비급여 부분이 있고 이제 환자 본인 부담금 이렇게 적히기는 하는데 어떤 내역이 없죠, 그죠? 그러니까 금액은 나오기는 하지만 어떤 치료가 들어갔는지 어떤 검사가 들어갔는지 이런 것들이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여태까지 다녔던 병원비를 한꺼번에 청구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진료비 납입 확인서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 번에 끊어달라고 하시고 거기에다가 진료비 세부 내역서까지 끊으면 그거를 보험사에다가 내가 청구하면서 제출하게 되면은 보완 사항은 없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진료비 납입 확인서는 한 번에 내가 청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우리 그 보험금 청구를 할 때는 진단명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0만 원 미만 청구권은 뭐 이제 진단서 요청을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는 합니다만 내가 어떠한 상병으로 인해서 어떠한 병으로 인해서 병원에 갔다 온 것들을 내가 처음에 청구할 때는 거기에 대한 진단명이 꼭 필요합니다. 그럼 보험사에서는 진단명이 확인되는 서류를 보완하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내가 꼭 진단서를 끊어야 할까? 아니면 진단서는 한 10,000원에서 30,000원 좀 비싼데 이 금액을 내가 지출을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지금 여기 보시는 이 서류는 처방전입니다. 자, 이 처방전 어떻게 받으시죠? 병원에서 계산하시면서 이제 약국 들리시기 전에 처방전 받아가지고 약국에다 제출하시잖아요. 근데 보통 보면은 이 처방전도 본인 보관용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약국 보관용이 있는데 보통은 처방전 같은 경우에는 보관을 잘 안 하십니다. 약국에 내고 약 받아오고 끝나죠, 그죠? 자, 여기 이 처방전에 보면은 질병 분류 기호가 있어요. 진단서를 끊지 않아도 처방전에 이 진단명이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단서가 비싸다. 진단명이 확인된 서류가 없을까? 그러면 처방전에 진단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진단서를 따로 끊을 필요가 없을 수 있는 거죠. 자, 처방전 이외에도 이거 말고도 뭐 진료 기록 차트, 뭐 초진 기록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초진 기록지나 그러니까 진료 기록 차트를 발급을 받으시면은 거기에 또 이제 진단명이 나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진단서를 꼭 끊어야 할까? 아닙니다. 금액이 이렇게 크지 않다. 한 몇십만 원 정도 청구 들어간다 그러면 진단명이 따로 확인되는 서류, 대표적인 게 처방전이 될 수 있다. 처방전에 이제 약국 가시기 전에 처방전을 보시면은 진단명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제출하시기 전에 사진 한 장 찍어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진단명이 확인되는 서류를 내가 보험금 청구할 때 같이 제출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앞에 이 서류들 뭐 이제 처방전이나 진료비 납입 확인서, 그리고 진료비 영수증, 또 진료비 세부 내역서, 뭐 진단서 이런 것들 말씀을 드렸죠. 자, 1년치 병원비를 한 번에 실비 청구하는 방법, 그리고 약국 영수증 이것도 한 번에 받아오는 방법. 병원 영수증, 뭐 약국 영수증 다 보관해야 하나요? 자, 여태까지 갔다 온 것들이 보관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라 그러면 병원에 가셔서 진료비 납입 확인서를 한꺼번에 받아오시면 거기에 약제비 들어간 거 그리고 진료비 내가 지출했던 것들을 일자별로 해가지고 한꺼번에 받으실 수가 있다라는 거. 자, 한 번에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에 이제 뭐 진단서나 뭐 세부 내역서 이런 것들을 제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린 거는 이런 서류들에 있어서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지, 왜 이런 서류가 필요한지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항상 제가 이 청구를 하다 보면은 제가 이 진단서를 말씀도 안 드렸는데 진단서를 끊어오셔서 한 2, 3만 원 정도 지출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근데 진단서 안 끊어도 되고 처방전만으로도 해결이 될 수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자, 보험금 청구를 해야 되는데 내가 뭐 예를 들어서 한 5만 원 정도 청구를 할 거예요. 근데 보험사에서는 진단명이 필요하다라고 해요. 이런 경우에 내가 진단서를 끊으면 예를 들어서 5만 원에서 진단서가 한 2만 원 나가고 내가 이 5만 원짜리 청구를 했는데 본인 부담금 빼고 한 2만 원 나왔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보면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걸 수도 있겠죠. 자, 진단서를 끊으시기 전에 이 진단명이 확인되는 서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 거기에 대표적으로 초진 기록지나 이렇게 처방전이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로 진단서를 대체할 수도 있다라는 거 좀 확실히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앞에 이 사연 주신 분은 뭐 이제 뭐 방광염이나 뭐 감기나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1년 동안 병원을 몇십 번 정도 다녔다라고 하셨죠. 근데 우리 아시다시피 실손의료비 청구를 할 때는 매일 그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이 본인 부담금.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병원에 갔다 왔는데 병원비가 뭐 한 10,000원이나 2만 원 정도 나왔다라 그러면 사실상 크게 청구할 건 없어요. 근데 아까 이 사연 주신 분은
1년 동안 내가 총 들어간 병원비가 뭐 약제비 포함해서 50만 원 이상 넘어간다라고 했잖아요. 사실 이런 경우에는 청구할 게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우리 실손의료비가 표준화 이전 실비가 있고 표준화 이후 실비가 있죠. 우리 2009년 8월 이 표준화 전에 가입했던 실비는 본인 부담금이 5,000원 또는 10,000원이에요. 그러면 앞에 사연 주신 분이 이 표준화 이전 실비로 가입을 했다라고 하면은 하루에 약제비 포함해서 보통 이 5,000원 이상이 보상되는 것들로 가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약제비 포함해서 하루에 한 12,000원, 뭐 10,000원 정도 나왔다라고 하면은 하루당 5,000원씩 빠지고 나온다라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10,000원씩 50번 통원을 했다. 그러면 그 50번이 다 5,000원씩 빠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10,000원씩 5,000원, 50번 통원을 다 청구한다 그러면 표준화 이전 실비로 가입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한 25만 원 정도 수령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표준화 이후 실비로 가입을 했다라고 하면 본인 부담금이 틀려집니다. 제가 앞에 뭐 자잘한 금액은 청구할 게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표준화 이후 실비 같은 경우에는 통원했을 때 대부분 25만 원, 20만 원 한도로 가입이 되어 있죠. 본인 부담금이 의원급은 10,000원, 그리고 준종합병원은 병원급은 15,000원, 상급 종합병원, 대학병원은 2만 원입니다. 그러면 약제비는 또 따로 해가지고 8,000원이 본인 부담이란 말이에요. 아까 하루 통원 10,000원 정도, 약제비 포함해서 10,000원 정도를 말씀을 드렸죠. 표준화 이후 실비로 가입을 하셨으면은 본인 부담금이 최소 10,000원이고 약제비가 최소 8,000원이니까 청구할 게 없다라는 겁니다. 1년치 영수증을 한꺼번에 끊어 오신다라고 하더라도 표준화 이후 실비로 가입이 됐다 그러면 딱히 청구할 게 없다. 근데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뭐 이런 10,000원, 2만 원 정도 되는 거 청구하려고 뭐 보험 가입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좀 더 병원비 많이 나오는 금액을 청구하려고 내가 그런 것들에 있어서 위험성 때문에 보험 가입을 하는 거잖아요. 자, 너무 실망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표준화 이후 실비가 일단 보험료가 더 저렴합니다. 표준화 이전 실비는 5,000원 이상 다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무작위로 청구가 들어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의 인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한 10,000원, 뭐 2만 원 정도 통원의료비 내가 청구하고 싶다. 자, 예전 실비 갖고 있고 나올 게 있다라 그러면은 청구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지만 내가 앞으로 뭔가 이제 보험을 새로 가입에 염두에 두고 있다라든가 내 보험이 지금 뭔가 좀 부족해서 좀 리모델링을 생각을 한다라 그러면 사실 이제 뭐 10,000원, 2만 원 이런 것들 웬만해서는 청구가 안 들어가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금액이 10,000원이든 금액이 뭐 100만 원이든 어쨌거나 청구가 들어갔다 그러면 내가 나중에 보험 가입을 할 때 이 부분에 있어서 무조건 고지사항이 된다라는 거예요. 고지 의무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해당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청구한 게 있다라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서 조회가 되고 무조건 고지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청구를 하게 되면은 큰 금액이든 작은 금액이든 내가 뭔가 보험 가입을 하려 그럴 때 조회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부분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보험금 청구를 해야 되는데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하다라고 하면은 저희 보험해결사 꼭 문의 주시고 전문가와 함께 상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보험 고민 지금 바로 보험 해결사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보험이 궁금해서 02-2000-4949로 연락 주신 시청자님 기다리고 계신다는데요.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고민으로 연락 주셨을까요? 네, 제가 보험이 하나도 없었는데, 네. 근데 이제 아버지께서 2달 전에 이제 암으로 진단 받으셔서, 아이고, 네, 2달 전에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좀 급하게 알아봐야겠다 하다가 네. 이제 알아볼 데가 없어서 이제 여기저기 좀 블로그 좀 찾아봤거든요. 네. 근데 이제 보험을 원가로 가입시켜준다고 하는 곳이 있어가지고, 아, 보험을 원가로 가입시켜 주신다고요? 아, 네네. 네.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가입을 일단 했는데 네네. 아기들이 좀 어려서 아, 자녀분들이요? 네, 저희 네. 아기가 어려서 또 사망 이런 것도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아, 그렇죠. 같다라는 생각도 했었었는데 그쪽에서 이제 얘기하기를 나중에 이제 100% 돌려받을 수도 있고 네. 나중에 이제 중간에 해지도 돌려받을 수 있고 네. 뭐 종신 이거 보장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아, 일단 무조건 100% 돌려받을 수 있다고 안내를 받으셨나요? 네. 어떤 보험을 가입하셨을까요? 그 유니버셜 종신보험이라고 아, 네. 네, 그래서 나중에 손해는 없다고 하는데 네. 이제 그거랑 같이 해서 암이랑 뇌 쪽이랑 심장 쪽이랑 하는 것도 같이 가입을 했거든요. 네, 보장성 보험도 같이요. 네, 네. 근데 제가 조금 의문인 게 네. 그 종신보험을 가입할 때 2년만 내면은 앞으로 안 내도 된다고 들었거든요. 아, 2년이요? 네. 아, 네, 그렇게 안내를 받으셨고요. 2년 뒤로는 하나도 안 내면 된다 그래서 아, 네. 이게 어디에다 물어봐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게 맞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렇죠. 그리고 제가 같이 가입한 것도 같이 잘 되어 있는지 좀 궁금해서 연락을 드렸어요. 네, 일단 그 유니버셜 종신보험 2년만 내도 되는지 맞는지 이거 궁금하다고 하셨고요. 보장성 보험도 보장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하신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시청자님께 여쭤볼 부분이요. 혹시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저는 지금 91년생이에요. 아, 네. 그러면 29살이시고요. 맞으신가요? 네네네. 만 나이로? 네네. 30살이신데 만 나이로는 29살이시고 그리고 네. 병력사항은 따로 없으시고요. 네. 그러면 이렇게 다 합해서 월보험료 얼마나 내고 계신가요? 지금 보통 다 해가지고 정확하게 확인은 안 해봤는데 네. 그 대략적으로 그냥 암이랑 이런 거 있는 게 4만 원, 5만 원 정도? 네. 그리고 종신보험은 40만 원 이렇게 내고 있어요. 네, 많이 내고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말씀해주신 이 두 부분 빠르게 점검해 드릴게요. 네. 네, 또 궁금한 점 있으실까요? 아 그리고 제가 치아보험도 갖고 있거든요. 아, 치아보험도요. 네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증권 하나하나 좀 살펴볼게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일단 유니버셜 종신보험 2년만 내도 되는지 이거 맞는지 궁금해하셨고요. 다른 보험들도 보장 점검해달라고 문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 좀 맞나 싶은 부분이 많았어요. 일단 100% 돌려받는다 이 부분도 조금 궁금하고요. 2년만 납입하면 된다? 이거 특히 좀 아닌 거 아닌가 싶거든요. 이 설명들 사실인지 알아봐야겠죠. 전문가님 이거 보험 사실인가요? 보험 좀 점검 좀 해주세요. 네. 지금 29, 만 나이로 29인데 네. 지금 보험 가입하신 걸 다 합쳐보면 51만 2천 원이 넘어가세요. 네. 그리고 이 중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보험이 유니버셜 종신보험입니다. 아, 그게 문제네요. 그렇죠. 일단 10년 납입하고 종신 동안 보장을 받을 수 있고 다른 거 없이 이런 걸 알종신이라고 그러거든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사망보험금만 5천만 원 들어 있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가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라고 하면 2번, 3번 내지 않으면 미납 해지가 돼요. 보험이 없어집니다. 네. 근데 이제 유니버셜은 무슨 기능이 있냐면 보험에는 중간에 해지를 하면 해지환급금이라는 게 발생이 되는데 그 해지환급금을 보장보험료로 미리 내는 기능이 유니버셜 기능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2년 지나면 뭐 내가 실수로 깜빡하고 1번, 2번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라고 해서 뭐 보험이 갑자기 사라지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좀 맹점이 있는데요. 네. 조금 있다가 이제 옆에 계신 김범록 전문가님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거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이 종신보험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장성 보험 30년 납, 30년 갱신으로 가입을 하셨는데 지금 이게 30년 뒤면 네. 60이 안 되세요. 그럼 그때 한 번 더 그렇죠. 갱신이 되시는데 일단 나이가 젊고 병력이 없으신 분이 왜 갱신을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 네. 지금 나이가 뭐 60이나 70이다. 그러면 20년 갱신을 해도 뭐 나이가 80세, 90세 되니까 큰 문제는 없겠지만 나이가 젊은 분이 이렇게 갱신형 보험을 가져간다는 게 조금 좀 많이 아쉽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일단 보장성 부분은 좀 최고 한도, 이 회사 최고 한도로 지금 가입을 하시긴 하셨는데요. 일단 갱신형 보험 저희가 조금 이따가 어떻게 바꿨는지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치아보험 하나 또 가입이 되어 있으신데요. 이 치아보험은 지금 20년 납입, 20년 갱신으로 가입을 하고 계세요. 네. 근데 보험료가 4만 5천 원이 넘습니다. 비싼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죠. 1년을 계산을 해보면 50만 원이 넘는 돈을 내시는 거예요. 네. 근데 1년 동안 냈다.
근데 크라운이 이제 금리라는 거거든요. 금리를 씌우면 30만 원 받아요. 그리고 임플란트 뭐 2년 동안 내고 임플란트 하나를 하면 보험료랑 보험금이랑 거의 같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뭐 병원에 많이 안 가셨다라고 하셨으니까 일단 이 치아 쪽으로도 병원에 많이 안 가셨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그 치아보험의 알리르무는 현재 틀니를 하고 있는지 물어보는데 틀니를 하고 있으면 치아보험 가입하실 수 없고요. 1년 내에 충치 치료를 받으셨으면 가입하실 수 없고, 그리고 5년 내에 이제 치아가 상실이 되셨다. 그러니까 치아가 뽑혔으면 이제 가입이 안 되시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치아보험의 특징이 뭐냐면 치과를 굳이 안 가도 내가 치아가 아픈지 안 아픈지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 아프지 않으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네. 치아보험은 굳이 아프지 않은 상태에서는 미리 보장성 보험으로 가입하시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네. 되고, 치아보험은 치아가 아프실 때 병원 가기 전에 그때 대비해서 들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실손의료비는 11,045원에 지금 가입하고 계십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점검 도와주셨는데요. 일단 시청자님께서 잘못 설명 들으신 부분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가로 보험을 가입시켜준다고 해서 블로그를 통해 가입하셨다고 했는데 저는 이 부분 좀 맞나 싶거든요. 이게 공장에서 나오는 물건도 아니고 맞는 얘기인지 궁금해요, 전문가님. 이제 올해 4월부터 네. 금융소비자보호법, 이제 금소법이 시행돼서 이제 네. 이런 얘기를 하는 설계사들은 많이 없어졌는데요. 그런데 제가 방송에 오기 전에 블로그를 한번 봤는데 아직도 보험을 원가에 판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블로그에 좀 많은가요? 네, 많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만나봐도 우리는 원가로 판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우, 정말요? 이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일단 가입 제한서를 보시면 할인 보험료라고 적어져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 보험을 원가로 파신다는 분만 할인된 보험료로 가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네. 조건만 맞으면 그 누구한테 가입을 하더라도 네. 그 할인 보험료로 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 적립보험료 없이 보장보험료로만 이제 보험을 설계를 해서 우리는 이제 원가로 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걸 가지고 원가로 판다라고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조심하셔야 될 게 네. 이제 종신보험이나 치매보험 가입하셨던 분들 뭐 10년 뒤에 원금이 나온다, 뭐 20년 뒤에 원금이 나온다, 이것들은 해지를 하게 되면 받는 해지환급금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해지를 했으면 보험은 없어집니다. 해지환급금도 받고 보장도 그대로 가고 그런 건 아닙니다. 보장을 선택을 하든지 해지환급금을 선택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 좀 잘못 알고 계셨던 분들이라고 하시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일단은 우리 보고 계시는 시청자님들 중에서 보험 원가로 판다라는 이야기에 혹해서 가입하셨던 분들 있으면 저희 보험해결사로 전화 주셔서 상담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들으셨죠? 결론적으로 원가로 보험을 판매하는 곳은 아예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시청자님 블로그 통해서 가입하셨다고 했는데 이 부분 빨리 수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보니까 유니버설 종신보험 이거 납입 기간이 10년으로 돼 있거든요. 증권에는 10년으로 돼 있는데 왜 2년만 내면 된다 이렇게 얘기 들으셨는지 이것도 짚어드려야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100% 돌려준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어떤가요, 전문가님? 다 사실인가요? 유니버설 종신보험이라는 네. 상품 자체는요. 이 앞에 유니버설은 말 그대로 납입을 자유롭게 중지할 수 있고 또 다시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인 거지 네. 납입이 2년이 끝나는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아, 네. 그럼 말 그대로 우리가 2년을 납입하고 납입을 안 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차감되는 내가 나중에 환급이 될 때 찾을 수 있는 그 보험료에서 차감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 보험료도 한도가 있겠죠. 이게 무한정으로 있는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게 다 떨어지게 되면 다시 납입을 해야 돼요. 근데 납입을 못한다? 그럼 실효가 되는 아니면 그냥 취소가 되는 이런 실효가 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럼 너무 손해 아닌가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유니버셜이라는 상품을 우리 그 소비자분들, 시청자분들이 충분히 오해를 할 수 있는 상품이긴 해요. 네. 그래서 이 유니버셜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저축 상품이 절대 아니고 종신보험 상품이라는 걸 다시 한번 인지를 하셔야 되고요. 특히 보험회사 저축 상품 중에서 2년만 납입하고 원금을 100% 주는 그런 상품은 절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환급금이라는 거는 뭐 10년을 납입하고 나서 15년 뒤를 더 기다려요. 그러면은 네. 총 25년 뒤에 100%가 될 수 있는 이런 상품들이 거의 다 있지. 네. 10년만 딱 납입하고 뭐 10년 뒤에 11년 뒤 12년 뒤에 찾을 수 있는 이런 상품들이 있긴 하지만 그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또 중간에 해지환급금이 없는 그리고 유니버셜 기능이 없는 이런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종신보험, 저축보험에 국한하지 마시고 이름에 이 유니버셜이 있으면 아 이거는
내가 납입이 완료하고 10년, 15년을 기다려야 되는구나. 네. 이렇게 좀 인지를 하시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시청자님께서 어린 자녀분들이 있으셔서 사망자금 꼭 필요하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유니버셜 종신보험 월보험료 40만 원이나 됩니다. 좀 상황과 맞지 않겠죠? 그럼 정작 사망자금 필요하신 분들은 보험을 좀 어떻게 가입해야 될까요? 종신보험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40세 남자분이 네. 1억의 사망자금을 준비하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보험료가 월보험료 한 30만 원 정도를 납입하시면 되거든요. 우리 시청자님 40만 원이나 내고 계셨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는 이제 1억이 아니고 금액이 네. 한 1억 5천, 2억 정도를 내시니까 이제 이렇게 네. 되시는 거고요. 그럼 이거를 정말 내가 전 사망보험이 필요한데 그럼 낮추고 싶다 하시면요. 정기특약이라는 걸 좀 우리가 이용할 수가 있어요. 정기특약이요? 네네. 그래서 5천만 원 주계약에 정기특약 5천만 원을 넣으면 똑같이 사망했을 때 1억을 받을 수가 있는데 보험료는 17만 원에서 16만 원 정도로 절반 정도 가격이 되세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법은 뭐냐면 순수하게 우리가 정기특약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정기특약 1억을 넣게 되면은 보험료가 한 7, 8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30만 원에서 16만 원, 17만 원에서 뭐 7, 8만 원까지 하면 거의 뭐 3분의 1 정도 가격도 안 되는 금액으로 보상을 받으시는 건데 그 문제는 정도로요? 뭐냐면 종신으로 보험을 준비했을 때는 우리가 나중에 혹시라도 사망을 하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있든지 아니면 자녀들을 위해서 혹시라도 그 자금이 필요할 때 내가 나중에 환급금이 100% 되는 시점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 자금을 교육자금으로 쓴다든지 아니면 우리 자녀들 뭐 결혼자금으로 아니면 우리 노후자금으로 쓴다든지 이렇게 하이브리드 성격을 갖고 가는 걸로 가져가셔야 되는 거지 네. 이거를 내가 사망보험금 혹은 뭐 저축보험으로 갖고 가신다 이렇게 종신보험을 갖고 가시면 전혀 안 되는 부분인 거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럼 사망보험을 과연 얼마나 책정해야 되느냐 그 사망보험 책정하는 방법은요. 일을 가장 많이 주대로 하시는 소득이 주로 되신 분들의 그 대출금을 꼭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대출금이요? 네, 그래서 그 금액에 따라서 사망보험금 책정하시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방법 추천해 주셨는데요. 이 정기특약을 이용하시면 종신보험 보험료보다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내 상황에 맞게 좀 따져보시고 가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시청자님 이외에도 보장성 보험이 있었죠. 암이랑 혈관질환 보험도 가입 중이셨는데 문제가 30년 갱신형이었습니다. 좀 맞지 않겠는데요. 리모델링 빨리 도와드려야겠죠. 보험 해결책 어떻게 준비해 오셨을까요? 네, 저희가 보험 해결책을 한번 마련을 해봤습니다. 네. 일단 가입하신 보험 중에서 실손 의료비 보험은 저희가 그냥 유지를 하는 걸로 컨설팅을 그대로요? 해드렸고요. 그리고 A손해보험 어린이 보험으로 기존에 가입하셨던 암진단 5천만 원, 뭐 유사암 1천만 원, 그리고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진단비 2천만 원,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수술비 3천만 원 동일하게 들어갔습니다. 네. 근데 예전에 없었던 게 뭐냐면 질병 후유 장애가 없으셨어요. 그리고 상해 후유 장애도 없으셨고요. 그리고 종수술비도 없으셨습니다. 저희가 이런 것들을 다 넣어드리고 그리고 사망보험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보험 안에 5천만 원 질병사망보험금도 넣어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25년 납 90세 만기로 해드렸는데 만기는 저희가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뭐 100세 만기가 무조건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네. 저렴하게 가져가고 싶으면 만기를 뭐 80세, 90세로 바꾸실 수도 있고 납입 보험료를 뭐 내가 지금 돈을 잘 버는데 나중에 어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업하시는 분들은 뭐 5년 납, 10년 납으로 빨리 내고 끝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아니면 안정적인 봉급 생활자다라고 하시면 뭐 20년 납, 25년 납, 30년 납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납기랑 만기는 어떤 게 무조건 좋다 이런 게 없고 현재 내 상황에 맞게 조정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운전을 하시는데 운전자 보험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운전자 보험 얘기 드렸더니 그냥 다이렉트로 10,000원짜리 하시겠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부족한가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세 가지가 있으면 운전자 보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벌금, 그리고 합의금 요 세 가지가 있으면 운전자 보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세 가지는 합쳐도 약 3,000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기본 계약이랑 넣으면은 한 5,000원 정도 수준으로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여기다가 이제 사망 보험금 좀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상해 사망 보험금 5천만 원 넣어드리고 상해 후유장애 1억 추가를 해드려서 7,105원에 운전자 보험을 해드렸으니까. 다이렉트 보험이 무조건 좋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이렉트는 내 마음대로 설계를 할 수가 없고 뭐 플랜 A, 플랜 B, 플랜 C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자유롭게 선택하실 수 있는 보험으로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서 저희가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드렸습니다.
네, 총 보험 3건으로 리모델링 해주셨는데요. 어린이 보험이랑 운전자 상해 보험 추가해주셨는데도 무려 월 보험료가 40만 원이나 줄었습니다. 리모델링 너무 잘 된 것 같죠? 그래서 보험 원가로 가입할 수 있다 이런 말에 속지 마시고요. 스스로 좀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여러 보험사 비교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보험 리모델링 키포인트 전후 비교 좀 해봐야겠죠? 네, 우리 전에 가입하셨던 것들은 30년 갱신이었어요. 그죠? 네. 그리고 보험 자체도 성인 보험이었어요. 성인 보험이 어린이 보험보다 비싼 이유는 뭐냐면 네. 그 안에 사망 특약을 무조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29세, 30세까지만 내가 가입할 수 있다고 한다면 무조건 성인 보험보다는 어린이 보험으로 가입하는 게 연계 조건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네. 굳이 내가 사망 보험을 넣지 않아도 다른 특약을 다 넣을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금액이 저렴한데, 전에는 우리가 뭐 사망보험금 동일하게 돼 있는데 우리가 후에는 우리가 일반 사망에 대한 부분을 상해 사망과 질병 사망으로 나눠놨어요. 네. 근데 갱신이 안 되는 상품으로 진행이 돼놨고요. 그리고 요거를 한 증권에 넣다 보니까 금액을 굉장히 저렴하게 가입을 시켜드렸고요. 네. 암 진단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뭐 5천만 원, 1,000만 원 동일합니다. 대신에 30년 갱신 후에는 갱신이 안 되는 상품으로 이렇게 보장을 해드렸고요. 뇌 같은 경우도 동일합니다. 뇌혈관 질환 범위가 가장 넓은, 그리고 뇌혈관 질환 수술할 때마다 3천만 원씩 건건이 나오는 회당 수술비예요. 그래서 요거 같이 보상을 해드렸는데 비갱신 마찬가지로, 그리고 허혈성 심장 질환도 동일합니다. 비갱신으로 진행해드렸는데 가장 큰 변화 조건은 뭐냐면 이 수술 특약인 것 같아요. 네. 기존에는 우리가 뭐 암 수술이라든지 뇌혈관, 뭐 심혈관 질환 수술에 대한 거 다 넣어드렸는데 질병 종수술 1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이제 변경을 해드리면서 여기에는 말 그대로 이제 생명보험 약관을 따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 질환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다 케어되고 임신 관련한 질환까지도 다 수술비에서 지급될 수 있게끔, 그래서 범위가 가장 넓은 수술 특약을 좀 넣어드렸고요. 특히 이제 그 후유장애 같은 경우 기존에 우리 질병 후유장애가 없었죠. 네. 그래서 이 질병 후유장애를 같이 한 3천만 원 정도 넣어드리고 마지막으로 운전하시는 분들 운전자 보험까지도 같이 이렇게 넣어드려서 매달 보험료 40만 원 정도를 절감해드린 이런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네, 이렇게 리모델링 키포인트까지 깔끔하게 짚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보험 해결사 한마디 짚어볼 텐데요. 오늘은요. 보험은 비교해야 안다라고 해주셨어요. 왜 이렇게 정리해 주셨을까요? 자동차 보험을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갱신하는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도요. 다 비교를 하시고 가입하세요. 왜? 싼 걸 찾으시고 하시는데 우리가 20년 동안 내시는, 10년 동안 내시는 이 보험도 비교를 안 하신다? 항상 보험은 꼭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보시고 가입하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험은요, 어련히 잘해주겠지 하고 그냥 믿고 맡기시면 안 됩니다. 스스로 꼼꼼하게 비교해보고 따져보셔야 하는데요. 보험이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보험 해결사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담 여기서 마칩니다. 방송이 끝나도 02-2000-4949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